한 전도사의 실제 삶을 다룬 기독교 연극 리턴이 서울 대학로에서 막을 올립니다. 상징과 비유로 구성돼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알기 쉽게 배우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이주민 선교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푸른 돌, 취석이라 알려진 송하진 서예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서예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기독교 문화예술계에 점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의 메카 서울 대학로에서 최근 기독교 연극이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청년 전도사의 이야기, 연극 리턴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던 20대 청년 김성용. 가족의 터전과도 같았던 청과물 시장이 강제 철거되면서 그의 삶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끝끝내 저 구청은 우리 상인들의 작은 바람을 짓밟고 강제 철거를 단행하기로. 절망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이 시대에 옅어져가는 가족의 소중함, 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 연극 리턴. 연극의 실제 주인공인 YDP 하나교회 김성한 전도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시나리오로 풀어냈습니다. 극 작가로서 첫 도전이지만 공연 예술의 메카인 서울 대학로에서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독교 연극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비기독교인들도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더한다는 각오에서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로에서 좀 세상적인 작품하고 공정한 경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용적인 것들도 정말로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연극의 대중화를 꿈꾸며 배우와 스태프들도 자발적인 헌신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성한 전도사는 이번 작품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물질을 붙잡고 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죽음 이후의 삶, 또 부모 세대의 헌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잘 요새 트렌드에 맞게 공연적인 옷을 입혔습니다. 연극 리턴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학로 올레홀에서 두 차례 관객들을 만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구성돼 이단들의 교리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가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나섰습니다. 알기 쉽게 배우는 심판과 구원의 길을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신천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가평 평화의 궁전에 운집한 수많은 신도들. 하지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생겨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신자들의 박해와 환난을 위로하고 예수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예언한 요한계시록. 상징과 비유로 구성돼 이처럼 이단들의 교리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평신도용 요한계시록 입문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7년의 대환난과 재앙,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등 기존의 요한계시록 구성 방식을 통찰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미나 현장을 마련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심판 전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 모습 1장에서 5장. 두 번째는 심판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장에서 19장. 심판 후의 모습 20장에서 22장. 간단하잖아요. 고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릇된 삶을 사는 인간은 물론 교회일지라도 타락한 교회 역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서자고 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장과 22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모습.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 세미나에는 지역 교회는 물론 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들까지 모여 요한계시록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아무래도 조금 비유적인 부분도 많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명쾌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이해가 되게 잘 된 것도 같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웠다는 거 그동안 너무 어렵게 배워서 뭐가 뭔지 요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반쯤 배웠는데 지금 이 시간에 반쯤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은 쉽다 이거 남았습니다. 권 목사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말세가 될수록 위력을 더하는 이단들의 악용에 속지 말고 진리와 이단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 복음화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제4차 국제 로잔 대회의 서울 선언에서도 이주민 전도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한국 선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주민 선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맞물려 늘어난 한국의 이주민. 현재까지 250만의 이주민이 한국에 있으며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으로 생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합니다. 교계에서는 그동안 이들을 복음화시켜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이주민 선교 방법이 모색돼 왔습니다. 특히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KIMA 등이 이주민 선교 이슈에 집중하고 선교 전략 수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KWMA는 주요 선교 화두를 다뤄온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하고 이주민 선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영역이 확장될 이주민 사역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에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홈그라운드에 들어와 있는 UPG나 UPG를 돌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포럼 첫날 선교사들은 이주민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표준화된 이주민 선교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현재 이주민 사역이 부흥 궤도에 올라왔지만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선 정형화된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주민 선교를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객관적 있는 적용의 거리를 제공하고 그 일의 검증 내지는 또 나눔으로 이어져야 보다 성숙한 이주민 선교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포럼에선 오랜 기간 이주민 선교에 몸담았던 참가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대상자의 언어 중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할지, 이주민의 삶에 어떤 부분까지 도움을 줘야 하는지 등 선교 방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 인권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노동 임금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써서 현장의 선교사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교회, 특히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회가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선지포 마지막 날인 16일, KWMA는 실질적 이주민 선교 시행 방안을 담은 액션 플랜을 만들어 한국 선교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오는 11월 7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만큼 본안 전 판단의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항소심에서 감리회의 정직 2년 처분으로 인해 목사 연금 등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새롭게 주장하고 교단의 정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 전라북도 도지사이자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이며 근현대 한국의 대표적 서예가 중 한 명인 강암 송성용 선생의 아들로 알려진 푸른돌 취석 송하진 서예가의 특별전이 전주에서 성황리에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송 작가의 자연 미학을 주제로 그의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연 속에 내재된 시간과 역사를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 개막식에서 송하진 작가는 자연의 소재인들과 취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탐구했다며 자연에 담긴 신앙의 영감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떤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 받는 영감이 가장 진실된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뜻을 세우면서 작품을 또 해왔습니다. 작품 속에는 송 작가 특유의 창의성과 신앙적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특별전은 11월 10일까지 전주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송하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내달 7일 경기도 광주시 광주감리교회에서 제12회 농도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기감 선교국이 주최하는 농도 한마당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과 협력을 목표로 매년 농촌의 먹거리를 나누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 일, 그리고 농촌 도시교회의 연대 배려 후원으로 이루어진 농도 한마당 행사인데 올해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농도 한마당은 서로살림 농도생협, 농촌선교 목회자회가 공동 주관하는 친환경 김장 나눔 축제로 열립니다. 유기농 배추와 고추 등 모든 재료는 농촌교회와 지역 농민들의 수고로 재배된 친환경 재료로 준비되며 도시교회와 기관 후원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독거노인, 노숙인센터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자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5일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하고 현재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퇴임이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임명 절차가 늦어지자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재법에 대한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제히 멈출 것으로 예상된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가 논술 시험 문제 온라인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15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를 위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내용과 대상 등은 자체 조사가 이뤄진 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는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 농산물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 상추 등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 8월부터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 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비상 수송 차량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국가 간 경제 발전의 차이를 가져온 정치 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론 아제모올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고령화, 대기업 집중 등 어려운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 의장들은 현지 시간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 수장들의 국제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들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제2차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회 지도자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한 국회의장 회의 출범을 국제사회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관련 의회 수장 간 회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일 체결한 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을 현지 시간 14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해당 문서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것으로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미 동부 시간 14일 낮 12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유로파의 환경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크게 올라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6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당국은 보안과 교통부문 등 수능 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교회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에도 더욱 간절함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이 시험 마지막 종소리까지 무사히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굿TV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기호, 이정자, 이경숙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